아마도 옷장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입을 옷이 없네. 저도 제 옷장 앞에서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옷장에 옷은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옷을 보며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이 황당한 상황. 그리고 결국 당장 이번 주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은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들로 한 벌 쫙 빼입습니다. 자리 없는 옷장에 새로운 옷들이 어거지로 꽉꽉 더 들어찼는데, 그런 옷장과는 반대로 제 소중한 통장은 텅장이 되어버립니다. 매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제 자신은 늘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있고 낭비는 하지 않으며, 더는 가진 물건 중에는 버릴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쇼핑 습관, 구매 습관을 고치고 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노우 폭스 북스 출판 후데코 지음의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후데코는 어느 날 문득 집에 쌓여있는 물건에 질려서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며, 사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2015년부터 후데코 저널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 블로그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쇼핑을 그만둘 수 있는지, 쓰지 않을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쇼핑 습관, 이렇게 바꿔보자. 낭비와 충동 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나 인터넷에는 1년에 수천만 원씩 모으는 사람의 쇼핑 습관이라든가 돈 잘 모으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 같은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거기 나온 요령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주인공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그 방법을 따라해서 저축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이 잡지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을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기질이나 생활 환경이 딴판인 사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단 자신의 현재 쇼핑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은 무엇인가?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면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은 없습니까? 예전에 저는 옷이나 책,
문구류를 특히 많이 샀습니다. 제 딸은 쇼핑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레깅스, 손세정제, 향초 같은 것을 주로 사고 책이나 잡지는 거의 사지 않습니다. 한편 남편은 쓰레기 봉투, 주방용 랩, 포일 같은 일용품과 베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자주 삽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쇼핑 이력이 남아있을 테니 그것을 참고합시다. 요즘은 쇼핑 이력에 상품의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서 경향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줄 선물을 살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므로 쇼핑 이력을 보면 자신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구매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한동안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주 사는지 알아냈다면 그 이유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을 자주 사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방에 매일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용품을 자주 사는 것은 슈퍼나 드럭스토어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무엇이든 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물건만 찾다가 결국 돈을 낭비하는 사람의 전형이죠.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 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랑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외에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내역을 묻는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드릴 때마다 주문한 날이 아니라 집에 드린 날을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한 뒤에 송신하면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구글 설문지에는 일자, 품목, 가격, 장소, 구매 이유, 기타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상점을 선택지로 미리 넣어두고 해당 상점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을 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 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진과 섞이면 한눈에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 구매 물품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매한 모든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그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테니
의류, 책, 간식 등 중요한 품목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견과류를 많이 먹던 시절에는 견과류 구매 정보만 따로 기록하여 관리했습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일가 상품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다이소를 자주 체크할 것이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형 온라인 상점의 이름을 자주 체크하겠죠. 자신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신다는 사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면 구매 금액을 쉽게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한 해 동안 어떤 물건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 금액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일목요연해집니다. 쇼핑 습관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쇼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까? 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한 달 동안 편의점 가지 않기, 2달 동안 과자 사지 않기 등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지 않는 도전. 자신의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쇼핑을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세세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령 1. 대상과 기간을 압축한다. 일단은 앞서 소개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품목을 자주 사고 어떤 상점을 주로 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사지 않는 도전의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은 옷, 잡화, 책, 간식, 커피 등 품목이어도 괜찮고, 균일가 브랜드, 인터넷 상점, 의류 브랜드 등 상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구매 품목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언급할 자기 규칙에서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한 품목 외에는 전혀 사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 기간은 일주일, 한 달, 3개월 등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저는 새해쯤에 한 해분에 사지 않는 도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가끔은 이번 달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 등의 한 달짜리 도전을 중간에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요령 2. 자기 규칙을 만든다. 사도 되는 품목과 최소한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정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만 살 것이다 라든지 최대한 쇼핑을 줄이자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막연할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지 않는 도전이니만큼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쇼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꼭 쓸 것을 추려내서 거기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최대한 쇼핑하지 않겠어 하고 무작정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고삐가 확 풀려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년간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데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과제이므로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식품, 향초, 치아 관리 용품, 친구에게 줄 선물, 지금 쓰는 것을 대체할 옷과 구두, 일에 필요한 물건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초보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완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도중에 좌절하여 역시 나는 쇼핑을 못 참는 인간이야. 나는 여전히 작심삼일이구나 하고 자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령 3.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매일 쇼핑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또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또는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이것은 단 것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추천하며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또 6개월간 잡지를 사지 않는다. 6개월간 행사 상품을 사지 않는다.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는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복주머니를 사지 않는다.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보세요. 요령 4. 기록을 때때로 점검한다. 장기 목표에 도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쇼핑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매일 쇼핑 사실을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력을 검토합니다. 블로그에 매월의 쇼핑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년간의 기록을 보니 향초와 치아 관리 용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품목을 사도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쇼핑 일기를 쓰면 도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해 동기를 유지하고 쇼핑 습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령 5.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동기가 부여된다. 친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작심삼일이라고 비웃음 당할까봐 두렵다.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사지 않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말해두면 함께 쇼핑몰에 가서도 쇼핑을 하지 않거나 쇼핑을 하러 같이 가자는 권유를 거절하는 이유를 꼬치꼬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사지 않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호응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중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물건을 사려 할 때 너 사지 않는 도전하는 중이라면서? 라고 말려주는 친절한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어도 사지 않는 도전을 그럭저럭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도 사지 않는 도전을 할 때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거 좋다. 살까? 라고 망설일 때마다 딸이 엄마가 올해는 안 사는 해라고 했잖아. 라고 지적해 줍니다. 요령 6. 쇼핑에 쓸 자원을 다른 일에 쓴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활동에 시간, 돈, 체력, 정신력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은 생각보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쇼핑에 쓸 자원을 일부러 다른 곳에 써버리면 사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쇼핑이 취미였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쇼핑을 했던 사람은 쇼핑 대신 영화 감상, 미술관 관람, 요리 등 쇼핑이 아닌 활동을 제안해 봅시다. 요령 7.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한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는 대신 이미 있는 물건을 활용합시다. 소지품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집 안에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존재마저 까맣게 잊고 지냈던 물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영 쓰지 않을 듯한 물건을 처분하세요. 그리고 남은 물건들을 어디에, 언제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스케줄에 반영합니다. 쓰기 편하도록 손 닿는 곳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읽지도 않는 책이 점점 쌓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동안 새 책을 집에 들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책부터 차례차례 읽는 중입니다. 예전에 잡지에서 오려내거나 인터넷에서 인쇄한 요리 레시피를 종이봉투에 잔뜩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서 봉투에서 꺼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려워 보이는 것은 버리고 괜찮아 보이는 것만 손이 닿는 주방 선반에 두었습니다. 모든 요리를 한 번씩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제가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거의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식품을 먹어치우는 활동, 일명 냉장고 파먹기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령 8.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 무엇을 사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축분은 필요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류가 아예 멈출까봐 걱정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는 재난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을 후회했다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도시 봉쇄가 시작될 즈음에 휴지 사재기가 심각하다는 TV 뉴스를 접했다고 합니다. 집에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세어 보았더니 하루 이틀 안에 떨어질 것 같아서 당장 사러 나갔지만 슈퍼에도 편의점에도 재고가 없어서 무척 초조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에 있는 것을 아껴 쓰다가 5일 후에나 겨우 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미니멀리스트라면 휴지를 사지 못했다고 안절부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휴지가 없으면 깨끗한 천으로 닦아도 되고 천마저 없으면 물로 씻을 수 있으니까요.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령 9. 쇼핑의 계기를 알아낸다. 먼저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나 자극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쇼핑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자극을 계기로 쇼핑을 시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흔한 계기를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적 욕구를 자극하는 사건. 2. 다른 사람의 행동. 3. 환경과 상황. 셋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계기가 되는 경우, 어머니, 친구 등 특정한 사람과 쇼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를테면 만나기만 하면 쇼핑하는 사이. 가족과 싸울 때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사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옷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칭찬하는 것을 듣고 쇼핑을 시작한다. 친한 판매원의 초대를 받아 매장에 가거나 미용사에게 권유받아 샴푸를 산다. 특정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위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물건을 산다. 남편이나 아이가 부탁한 물건을 산다. 환경이나 상황이 계기가 되는 경우는 상점 내에 다양한 안내판, 홍보물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특별한 행사 때 입을 옷이나 구두를 산다. 회사 동료가 입은 것을 보고 사고 싶어져서 또는 유튜버가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갖고 싶어져서 따라 산다. 친구의 생일 선물이 필요해서 쇼핑을 시작한다. 스마트폰을 보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우연히 본 상품 광고에 혹해서 상품을 구매한다. 이메일에서 온라인 상점의 할인 행사 소식을 접하고 상점에 접속한다. 태풍 직전이나 봉쇄 직전에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재기하는 것을 보고 왠지 마음이 급해져서 자신도 사재기를 한다. 여윳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평소였다면 사지 못했을 물건을 산다. 이렇게 쇼핑을 부추기는 계기를 알아냈다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 쇼핑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볼 때 인플루언서가 쓰는 물건을 자꾸 갖고 싶어진다면 SNS 사용을 제한합니다. 무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바로 상점에 접속하지 말고 30일 기다리기 노트에 상품명을 써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기가 있을 때 곧바로 쇼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먼저 취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령 10.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사지 않는 도전을 하는 도중에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려서 옷이나 책, 잡지를 대량으로 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안 되는구나 라며 무너지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반동이 찾아오므로 어느 정도 실패는 감안해야 합니다. 실패는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서 포기하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들이는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도록 합시다. 실제로 무슨 일에나 실패는 따르는 법이고 실패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왜 도전을 시작했는지 애초의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지 않는 도전 중에는 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 쉬운데 사실 그 진짜 목적은 쇼핑 습관의 개선입니다. 사지 않기란 수단에 불과하므로 만약 그것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사지 않기 외에 다른 수단을 쓰거나 방식을 약간 바꿔도 괜찮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높았거나 실행 계획이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난이도를 좀 낮춰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막는 15가지 방법.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은 충동 구매입니다. 쇼핑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특히 충동 구매를 막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지 않는 도전의 10대 요령을 참고하면서 다음 대책을 실시하면 충동 구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 대책 1.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살 것이 있을 때만 매장을 방문합니다. 상점은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책 2. 쇼핑 목록을 지참한다.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합니다.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든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든 관계없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니즈와 원하는 것, 원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없이 쇼핑을 시작하면 설사 머릿속으로는 대강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목록 없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돼서 매장 내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이에 식빵, 우유, AA 건전지 2개 이렇게 쓰여 있다면 당신의 할 일은 지금 상점에 가서 그것들만 사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어 여유 있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분명해지면 다른 물건을 이것저것 뒤적이지 않고 재빨리 쇼핑을 마칠 수 있으므로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거나 무언가 과다하게 사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목록에 있는 물건만 사야 합니다. 혹시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일단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다음번 쇼핑 목록에 추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충동 구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만 투자하여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의 만족도도 몰라보게 높아집니다. 대책 3.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매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매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보고 만지다 보면 갖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매장 곳곳에는 미끼 상품, 화려한 홍보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시식대 등 구매를 유도하는 장치가 즐비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매장이 아니라 휴게실 또는 근처 공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쇼핑 시간까지 스케줄에 미리 넣어두면 슈퍼나 쇼핑몰에 쓸데없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책 4. 사기 전에 잘 생각한다. 쇼핑 목록에 없는 물건이지만 지금 보니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이거 어제는 필요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던 물건이었어.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하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책 5. 심신이 안정됐을 때 쇼핑한다. 되도록 심신이 안정돼 있을 때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또는 반대로 상여금을 받아서 마음이 극도로 너그러워졌을 때 등등 감정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러 가면 식품을 너무 많이 사게 되니까 몸에 좋은 간식으로 배를 조금 채우고 집을 나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쓸데없이 쇼핑할 가능성도 큰 곳이므로 다음 요령을 통해 충동 구매를 막도록 합시다. 요령 1. 상점의 광고 메일은 전부 차단한다. 온라인 상점에서 보내는 광고 메일은 전부 차단합시다. 신제품 출시, 가격이나 행사 등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가 가득한 메일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메일을 보지 않으면 클릭도 못하겠죠. SNS에서 기업이나 브랜드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면 그것도 모두 취소합시다.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끊어버립니다. 요령 2. 목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하지 않으면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상점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상점을 클릭하지 않으려면 별다른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을 멈춰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요령 3.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료를 아끼려고 일부러 저렴한 물건을 찾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산 물건이다 보니 결국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당신도 배송료를 아끼겠다고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고 앞으로 필요해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당연히 배송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물건을 집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산 물건을 업체 직원이 창고에서 꺼내 포장하고 트럭 기사가 운반하고 택배 사원이 집 앞까지 배달합니다. 이 과정에 운송료와 인건비가 들 테니 당연히 배송료를 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사, 상점에 접속하기 전에 쇼핑 목록을 준비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점에서도 쇼핑 목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시리스트에 다 넣어두었으니 따로 목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시리스트에 들어있는 상품은 갖고 싶은 물건 또는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물건일 뿐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요령 5. 무엇을 살지 결정하자마자 결제한다. 역시나 오프라인 상점에서처럼 살 것을 장바구니에 넣자마자 결제를 완료하고 창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갖고 싶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요령 6. 검색과 쇼핑을 분리한다. 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과 쇼핑하는 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떠다니는 탓에 오랫동안 검색하고 비교하느라 질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쇼핑하면 판단력이 둔해져서 필요 없는 상품을 사기 쉽습니다. 선택지를 압축하거나 가격을 비교하거나 사용 후기를 조사하는 일에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 결과 살 것을 정했다면 쇼핑 목록에 적어둡니다. 요령 7. 추천 상품은 무시한다. 대부분의 대형 인터넷 상점들은 상품 페이지 내에 이 상품을 산 고객은 이것도 샀습니다. 라든지 이 상품을 이것과 함께 사면 더 좋습니다. 라며 추천 상품 목록을 띄워줍니다. 그 중에는 한꺼번에 사서 쓰면 편리할 듯한 물건도 있지만 어쨌든 쇼핑 목록에 없었던 물건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요령 8. 쇼핑을 귀찮게 만든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싶다면 쇼핑을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게 됩니다. 쇼핑을 귀찮게 만드는 방법. 온라인 상점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입력하기. 상점 전용 앱을 쓰지 않는다. 정기 구매를 이용하지 않는다. 상점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지 않는다. 요령 9. 가격을 올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격이 27,800원이라면 3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7,000원을 2만 원대라고 깎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24,900원짜리 물건을 보자마자 25,000원이나 3만 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990원, 980원, 790원 등 어중간한 가격을 붙이는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싸게 느껴져서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어중간하면 데이터 입력이나 상품 관리에
더 많은 수고가 들겠지만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매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격이 33,000원이나 44,000원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품들도 있긴 한데 잘 보면 그것들은 대개 1+1 패키지 또는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유기농 식품점도 모든 상품에 12달러 99센트라든지 6달러 57센트 같은 복잡한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에 기록할 때는 전부 조금씩 올려서 13달러, 7달러 하고 적고 합계만 실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알면 되는 사람은 합계 또한 올린 금액으로 산출해도 괜찮습니다. 요령 10.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인터넷 상점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사진과 글자가 우리를 현혹합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표시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빨갛고 커다란 글씨체로 배송료 무료, 오늘 하루만 40% 반짝 세일이라고 써놓으면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에 혹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사야 해 라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도 모레도 반짝 40% 세일 상품이 속속 진열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만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쓰는 시간뿐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쇼핑하는 목적을 계속 의식해야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지 않는 생활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습관은 한번 자리 잡히면 어지간해서는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는 개인의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또한 그렇게 낭비하며 사들이는 물건들은 내 주변의 정리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정리가 안 되면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서 또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의 책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이러한 정리, 절약, 낭비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해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